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친정아빠가 사기를 당해 오갈 데가 없어지자 원룸이라도 구해드리자고 했더니 왜 남을 도와주냐며 펄쩍 뛰던 남편, 알고 보니 자기 엄마한테는 집을 사줬더라고요. 그 배신감, 피눈물 나게 갚아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4년차 부부였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에게 아주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혼 1년 차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참 신혼으로 좋던 그 무렵.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나이는 있는데 경력직으로 받아주는 곳도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힘든 시기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회사에서 진급까지 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은 이른 승진이라 너무 기뻤지만 남편의 상황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먼저 아주 밝게 웃으며 말해주더군요. 여보, 진급 축하해. 역시 내 마누라 능력 하나는 알아준다니까. 사실 내 꿈이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였는데 이 정도면 조만간 내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껏 좀 기뻐해. 좋은 일인데 내 눈치 본다고 기뻐할 일도 숨기지 말고 말이야. 고마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기는 당연한 건데 어쨌든 진짜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 정말 축하해. 참 고마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괜한 자격지심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조금의 눈치도 주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벌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제겐 돈보다 남편의 자존감이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도 저대로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저만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 날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퇴근을 했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를 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시모가 있더라고요. 평소 시모가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오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을 테고 혼자 집에 있는 아들 끼니나 챙길 겸 오갔겠죠. 하지만 늘 제가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기에 저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인지 남편은 많이 지친 모습이었고 시모는 조금 화난 모습이었죠. 도대체 분위기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역성을 내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집에서 먹고 논다고 살림 다 시키고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너 없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빨래하고 있던데 네가 다 시킨 거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 아이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시모는 저를 아주 잡아먹겠다는 분위기로 몰아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지쳤다는 듯 시모를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집안의 분위기가 이해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출근하고 난 후
그날따라 빨래가 눈에 거슬렸던 것이었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았지만 그거라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모가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혼자 오해를 해서 눈을 까디집고 화를 냈고 남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다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억울했어요. 저는 혹시나 제가 무심결에 한 말에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 조심 또 조심하던 시기였죠. 그 흔한 먹은 그릇만 정리 좀 해놔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설마 빨래를 시켰겠냐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빨래 힘든 일 아니고 남편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진짜 시키지 않았어요. 빨래는커녕 먹은 그릇 한번 치우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줄줄 나왔고 남편 역시 목에 핏대까지 세워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내 말을 믿을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그냥 집사람 혼자 일하랴 퇴근하고 와서는 살림하랴 고생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런 거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몇 번을 말해! 시모는 또 아들의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난다는 듯 화를 내더군요. 아들,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도대체 네 마누라가 뭐라고 했길래? 생전 엄마한테 한번 화 안 내던 녀석이 이렇게까지? 급기야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까지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혼자 흥분해서 저에게 쏘아대던 시모는 급기야 눈물까지 혼자 보이시더니 무슨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엉덩이 한번 붙이지도 못하고 몰아친 상황이 너무 다이나믹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눈치력은 보일 것도 없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붙잡더니 시모를 대신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참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아들이 요즘 너무 한심한 꼴로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괜히 걱정되어서 더 예민하신 것 같아. 아들이 잘 나가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할까 봐.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이해해주라. 응?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자존감 하나 지켜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시모의 오해 한 방에 남편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은 힘들 것 같았고 그렇다면 남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업뿐이었으니까요. 여보, 혹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 우리 아빠가 아직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 거래처나 이런 것도 아직 꽉 잡고 계시고 당신이 결심 한번 해주면 아빠는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사업? 좋긴 한데 그거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야? 혹시나 망하면 어떡해? 우려 가득한 남편의 말과는 달리 눈빛이 반짝이며 희망과 설렘이 가득 묻어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웃으며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왜 해? 나는 물론이고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혹시나 망하더라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당신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하는 거.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하더군요. 그래. 나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나 최선을 다할게. 절대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위한 첫 삽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굳혔다는 소식에 저희 친정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죠.
자금은 물론이고 정보, 거래처 등 모든 핵심적인 기반을 아빠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마침내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재기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걱정이 많았던 아들의 성공에 시모도 무척이나 기뻐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사업에 사돈어른하고 네가 마음을 많이 썼다면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너한테도 너무 고맙고 말이야. 네? 아니에요. 다 함께 열심히 한 결과죠. 너랑 사돈어른이 돕지 않았으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겠어? 내심 우리 아들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 다시 잘 나가는 거 보니 내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도 엄청 잘 잔다니까. 예전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던 시모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너질까봐 밤잠을 설치던 시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모에 대해 좋지 않았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일도 잘 풀렸고 이제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손바닥 뒤집듯 그 후론 이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약간, 아주 약간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 정도 도움이야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고 우리 아들이 워낙 뛰어나게 잘나서 잘 된 거 아니겠어? 툭 까놓고 말해서 7살짜리를 데려다가 사장 자리에 앉혀놓아도 될 만큼 아빠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떠먹여준 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고요. 그런데도 꼭 제가 듣는 곳에서 기고만장해서는 저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시모를 보며 조금은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래도 그 선까지는 들어줄만 했습니다. 시모의 말엔 오롯이 아들의 자랑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이야기가 포함된다 싶더니 어느 명절엔 친척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들이 잘 나가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우리 아들 잘 나가게 된 덕에 배부른 사람은 따로 있지. 나 말고 쟤. 시모는 우리 며느리도 아니고 저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어 쟤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더 기막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요. 아니 힘들게 아들 키운 건 난데 왜 남의 집 자식만 좋은 일을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래서 아들 잘 키워봤자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하더니 딱 그 꼴 아니야? 제 얼굴 좀 봐라. 호강에 떠받쳐서 낯짝 좋아진 거 말이야. 언제는 무조건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저를 향해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따지고 들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까진 저도 분노가 터져버린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일단 화를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제 섭섭함을 토로하며 부탁을 했어요. 여보, 당신도 오늘 들었지? 어머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무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힘들어. 서운한 건 둘째치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듣는 곳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 섭섭했던 마음이 말로 나오기 시작하니 서운함이 더욱 커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느새 눈에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고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한번 보지 않고 귀찮아 죽겠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히 내가 당신 편들고 나서는 순간 집안 시끄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야. 잘 알잖아. 서로 귀찮아질 게 뻔한데 왜 그런 귀찮은 일을 만들려고 그래? 당신 한 명만 참으면 되잖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처음엔 당황을, 그 다음엔 깊은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나 듣자고 제가 그렇게 참고 또 참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참는 한 사람이 나여야만 하는 건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화나. 내가 잘못한 일로 혼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 모욕적인 말을 다 참아야 하는데? 남편도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반응에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조금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본다 싶더니 이런 말을 대답이라고 내놓더라고요. 당연히 당신이 우리 엄마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참는 것보단 며느리가 참는 게 맞지 않아?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니,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며느리란 이유로 참아주는 건 이때까지 차고 넘치겠다고 생각하고 더는 며느리란 이유로 참을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서로 처음 보는 모습을 사이좋게 주고받은 저희는 치열한 눈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보고만 있었고 그 시선을 남편이 먼저 피하더라고요. 그리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내가 다 겁난다. 절대 좋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비아냥에 가까운 말투였죠. 생각 같아선 말투 같다 왜 그 모양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봤자 뭐가 남겠어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제 사이엔 조금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우리의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이가 완전히 끝났다고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다 하는 부부싸움이라고, 이러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안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셨던 아빠가 퇴직 후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신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부모님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사기꾼을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장 부모님이 지낼 곳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어요. 지금의 남편이 있기까지 아빠의 도움이 가장 크기도 했지만 제가 가진 목돈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줘버린 탓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부모님 지금 집 구할 돈도 없으신가 봐. 저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다만 원룸이라도 얻을 돈만 좀 주면 안 될까? 저희가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원룸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남편은 제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남을 왜 도와줘? 고작 원룸 보증금에 이처럼 정색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본인이 가장 힘들 때 물심양면으로 도운 부모님을 남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미쳤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이라니?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아빠를 남이라고 한 거 맞지? 사실 나한텐 남 맞잖아. 왜 남의 집까지 내가 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집이라도 사달라고 했어? 고작 원룸 보증금 좀 해달라고 했어.
우리 아빠랑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줘? 그게 아까워? 울분이 터져버린 제가 악을 쓱 따지고 들자 남편은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제 말을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많은데? 장인어른 어차피 은퇴할 마당에 남은 거래처 나한테 그냥 던져준 거잖아. 안 그래? 던져줘? 아빠가 평생 일군 기반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거래처뿐이야? 돈도 받았잖아. 돈도 그래. 그까지 푼돈 얼마나 된다고 이 유세를 부리는 건지 나 원참. 염치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남편의 궤변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푼돈? 당신한테는 그게 푼돈인가 보네. 그래! 그러면 그 푼돈 당장 갚아! 나한테나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다 토해내면 되겠네! 저도 이런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돈을 당장 토해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역시 만만치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돈이 없다며 아주 딱 잡아떼더군요. 아니, 회사 돈이 다 내 개인 돈이냐고. 나 지금 사업 확정하느라 단돈 10원도 아쉬운 상황이야. 돈을 주고 싶어도 없단 이 뜻이라고. 생돈 날릴 여유 없으니까 헛소리 좀 그만해. 나라고 당신이랑 긴 말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더 긴 말하기 전에 되지도 않는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아빠 돈! 내 돈 다 갚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적당히 시간 끌면서 무시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낼 거니까. 남편은 그저 씩씩거릴 뿐 준다 만다 그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대판 남편과 싸운 이후 화가 도무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데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와 제 화를 돋우기 시작했죠. 들어보니까 친정 망했다고 하던데 친정에 돈 가져다 바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돈 우리 아들이 아주 힘들게 번 돈이야. 늘 기억하란 말이야. 모자가 사람 열받게 하는 학원을 나란히 다닌 것도 아니고 말로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는 정말 타고난 듯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화를 누를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시모에게 지지 않고 맞서 주었습니다. 그 돈 마음껏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잊었나 본데 친정에 돈을 가져다 주든 말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괜한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친정이 망해서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딴 전화나 받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라 말라 명령질이야? 그리고 뭐? 간섭을 하지 마? 네가 뭐든 제대로 하면 내가 간섭을 하겠어?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죄다 제대로 못하는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인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섭을 하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나 하세요. 잘하고 있는 나는 제발 좀 내버려 두고요. 저에게 처음으로 한 방 제대로 먹은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귀가 너무 따가워 끊는다는 말을 남기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론 시모의 연락은 모조리 다 거절했고요. 그 후 만약 남편이 돈을 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제가 직접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서 잠시 살 곳을 마련해 드렸어요. 부모님을 겨우 작은 방 한 칸에 모셔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통화를 하는 듯 했죠. 내가 엄마 집 사준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그거 들키면 진짜 집안 시끄러워질 거야.
이번에 장인장모 살 원룸 보증금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 내가 딱 잘라 싫다. 돈 없다 했단 말이야. 아이, 그랬어? 어쩐지 나도 혹시나 친정에 돈 퍼다 줄까 싶어서 전화했더니 애가 돌아버린 것처럼 어찌나 화를 내든지 다 우리 아들이 먼저 선수 쳐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 내가 알아서 다 말했으니까 엄마는 잠자코 있어.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 대화를 들어보니 시모가 당시 살던 집은 새들어 살던 집으로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집에 오래 살았던 시모는 떠나고 싶지 않았고 효심이 아주 깊은 아들은 저도 모르게 그 집을 사줬던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도움으로 겨우 일어선 인간이 정작 뒤로는 본인 엄마 집을 사줬다니.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단칸방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절로 떨려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죠. 와이프도 열받았는지 사업할 때 줬던 돈 내놓으라고 화내길래 땡전 한 푼 없다고 딱 잘랐으니까 엄마도 입 조심해. 이제 내 집이다. 이딴 실수하지 말고 그냥 새들어 사는 척하고 있어. 아니, 집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 내가 바보니? 앞으로는 네 와이프한테 연락도 하지 않으마. 그런데 이렇게 눈치 보고 살 바엔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너 예전처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너도 이제 네 와이프한테 정도 없잖아. 이혼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엄마는 입 조심만 해줘. 이처럼 남편은 몇 번을 강조하며 시모의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따질까 하던 참에 남편은 더 기막힌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얘가 왜 말을 돌려? 너 설마 계속 네 와이프랑 계속 살 건 아니지? 나도 요즘 같을 땐 그냥 확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이혼이 그렇게 간단해? 재산 문제도 있고 복잡해. 최대한 뜯기지 않도록 정리해두고 이혼해야 할 거 아니야. 일단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이혼을 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입에 올렸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냥 그곳에 뛰어들어가 고함 몇 번, 뺨 한 대 때리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더군요. 저도 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이 인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빌어먹을 이혼도 그 인간이 하자고 하기 전 제가 먼저 통보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요. 그 후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서기 시작하셨죠. 비록 아빠가 은퇴하시고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긴 하셨지만 남편 사업의 핵심 명주를 쥐고 있는 거래처들과 원자재 라인은 여전히 아빠의 오랜 파트너였어요. 그렇다 보니 아빠의 한마디, 아빠의 전화 한 통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래처 사장님들은 아빠의 사정과 남편이 한 짓을 모조리 다 알게 되었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며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하나둘 끊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편이 요즘 들어 게을러져서 납기일도 제대로 못 맞췄다며 다들 이때다 싶어 등을 돌린 것이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자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매출의 80%를 차지하던 핵심 라인들이 동시에 마비되니 그제야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빠가 떠먹여주던 사업만 하던 놈이라 그런 위기가 처음이었으니 혼자 힘으로 감히 헤쳐나갈 머리도 전혀 없었고 말이에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남편은 죽을 상을 하고 집과 회사를 오간다 싶더니 결국 며칠 만에 저에게 친정에 같이 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 아빠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넙죽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장인어른, 거래처 사장님들이 갑자기 다 거래를 끊으신다고 하는데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어요. 남편은 눈물 콧물이라도 짤 기세로 제법 간절하게 아빠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아빠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우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우리를 남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남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만. 아빠의 뼈 있는 한마디에 남편은 얼굴이 벌게져서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더라고요. 그리곤 자존심도 다 버렸다는 듯 더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죠.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언을 한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는 얼른 푸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장인어른. 이대로 가다간 저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자네 능력으로 다 키운 사업이라며.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나? 알아서 해, 알아서. 그리고 그깟 일로 망하긴 왜 망해? 아닙니다. 제가 하긴 뭘 했습니까? 다 장인어른 덕에 일으킨 사업인데요. 그러니 좀 나서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거래처 사장님들께 전화 한 통씩만 해주세요. 예전처럼 우리 사회 좀 도와달라고, 오해 좀 풀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참 멍청하지 않은가요? 남편의 말대로 거래처들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죄다 거래를 끊기 시작하면 당연히 의심부터 해야 할 텐데, 이 멍청한 남편은 뒤에서 손 쓴 사람이 저와 아빠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에 저는 실소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막 웃기 시작하자 남편은 저를 도끼 눈으로 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당신은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거래처들이 왜 한꺼번에 거래를 끊었을 것 같아? 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까? 갑자기 일어난 그 일들이 이상하지 않았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남편은 그제야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저는 그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처럼 남편을 차갑게 비웃어주며 입을 열었죠. 이제 알겠나? 다 내가 전화를 돌렸네. 장인이 길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는 사위한테 나도 더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전화 돌렸어. 앞으로 나하고의 의리 때문에 자네하고 계속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다들 거래 끊겠다고 난리지 뭔가. 요즘 들어 자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아빠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은퇴하고 사기까지 당해 힘이 없을 줄 알았던 장인어른이 자신을 나락으로 보낸 장본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당신이랑 장인어른이 나서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네? 내가 그까짓 집 보증금을 해주지 않아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망하면 당신한테 남는 게 뭔데? 우리 부부야. 나 망하면 당신도 망하는 거라고! 남편은 발악하고 고함을 질렀고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이혼 소장을 집어 던져 주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막상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그럴 줄은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더불어 배신감까지 묻어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이 네 입에서 나와? 나 다 알게 됐어. 우리 아빠 부모님은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당신이 뒤로 당신 엄마한테 집 사준 거 말이야. 그리고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다 준비해준 것뿐이니까 나한테 배신당했다는 그딴 표정 짓지 마. 배신은 네가 아니라 내가 당했으니까. 남편은 그제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적어도 그 표정에서 배신감은 사라졌지만 더 꼴도 보기 싫은 억울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뻔뻔하게도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오해야.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당장 나가달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내가 급하게 사드린 것뿐이야. 우리 엄마 그 집에 애착 엄청 많은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착? 웃기고 있네. 우리 아빠는 평생 일궈온 전재산 사기당해서 그 애착 넘치던 집을 날린 것도 모자라 당장 발 뻗고 잘 원룸 방 한 칸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셨어.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콧방귀 끼면서 남이라고 외면했던 인간이 다름 아닌 너야, 이 나쁜 놈아. 내 인생에 이제 너란 인간은 완전히 아웃이니까 더는 도와줄 일도 없으니 당장 나가. 저는 단호하게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꼴에 화라도 난 듯 저에게 고함까지 지르더라고요. 아웃? 나가?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집 좀 사줬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혼까지 하자고 그래? 아니,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쳐.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남의 사업에까지 손다는 건 선 넘는 행동 아니야? 집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마누라 상의도 없이 친정 돈 빼돌려서 사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주 많은 거야. 알아? 그리고 이혼하게 됐으니 우리가 준 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오겠다는 건데 여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없게 왜 없어? 이거 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사업이야. 내 사업이라고! 그건 대답보다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금세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 모습이 무섭기는커녕 참 가짠더라고요. 네 사업? 그래, 네 사업이라면서 왜 우리 아빠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와서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는 건데? 그거야 네 아빠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도 모른 채 끝까지 뻔뻔하게 고함을 지르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그 당당한 배은망덕함에 결국 곁에서 듣고 계시던 아빠의 분노가 대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남편놈의 멱살을 잡고 인정사정 없이 흔들며 욕을 시원하게 해주었죠.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구한테 고함을 질러?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어떻게 구워 삶아 이 화를 풀릴까 고민이 깊은데 그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주먹질 한번 해줘? 그래야 그 입을 다물고 내 집에서 사라질 거야? 사업도 망해가는 마당에 두들겨 맞기는 싫었던 남편은 아빠의 말에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그리곤 아빠가 잡은 자신의 멱살을 조심스럽게 풀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내가 이대로 망할 것 같아? 나야 나 절대로 이대로는 안 망한다고. 어디 두고 봐. 오늘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 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있던 말을 짓거리며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의 사업이 시작할 때 빌려주었던 돈 역시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었죠. 돈이 오고 간 통장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빌려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저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친정이 힘들었을 때 안면 몰수하고 친정은 남이라고 칭하며 뒤로는 시댁의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준 것, 그리고 평소 시모가 저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 등으로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이 되었죠. 이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걸 줄은 몰랐던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와 가증욕을 해대더라고요.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가족끼리 준 돈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예 내 피를 말려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잊었어? 우리 이제 가족 안으려고 소송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인데 돈도 다 돌려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나 네 피 말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싹 다 내놓고 이혼도 하루빨리 해주길 바랄게. 소송 진행되는 꼴 보니까 내 승소로 끝날 게 훤히 보이긴 하지만 말이야. 이성을 잃은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10원짜리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재판은 제 예상대로 아주 깔끔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연하게도 이혼 소송도 제 완벽한 승소로 끝이 났고 대여금 반환 소송 역시 제 승소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죠. 저에게는 지은 죄에 따른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는데 전 남편과 전 시모는 크나큰 충격에 빠진 듯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좌절과 절망을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빌린 돈도 맞고 시집살이를 좀 시켰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다 뺏어가는 건 아니지?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쉽사리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무슨 위자료까지 주라고 하는 거야? 아들, 그러지 말고 항소? 그거라도 해. 이대로 여기서 주라는 돈 다 주면 진짜 쫄딱 망하는 거잖아. 이 일을 진짜 어째? 이렇듯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말이에요. 그 덕에 휘청이던 전 남편의 사업은 순식간에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하는 회사에서 목돈이 우르르 빠져나가니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길로 완전히 파산을 해버린 것이었죠. 심지어 기껏 사주었던 그 대단한 전시모의 집까지 강제로 팔아서 저희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하니 그 비참한 상황은 굳이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상황 아니겠어요? 풍비박산이라는 말을 현실로 옮겨 놓으면 딱 저런 모습이겠거니 싶었네요. 그렇게 전시댁이 무너지는 사이 저희 집엔 하늘도 저희의 억울함을 알았는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에게 사기를 쳤던 지인과 그 지인의 일당들이 극적으로 붙잡힌 것이었어요. 덕분에 모조리 다는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 회수는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금전적으로 숨쉴 틈이 생긴 저희가 가장 처음 한 건 집을 이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혼을 했으니 저까지 함께 살 큰 집이 필요했거든요. 예전에 집에 워낙 오래 살기도 했고 애정이 많았던 터라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좋은 집을 찾게 되었고 온 가족이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이삿날이 마침내 다가왔죠. 그런데 저희가 이사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몰골은 거짓골을 하고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기 시작하는데 정말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소 보고 좋은 집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사기꾼 잡았다는 소식 들리더니 사실인가 보네. 일도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도 이렇게 생겼는데 좋은 마음으로 우리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래, 아가야.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래. 사업 망하면서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집을 팔았는데도 어림도 없었어. 거기에다 너랑 너희 집에 주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고 말이야. 지금 보아하니 너희는 다시 살만해진 것 같은데 우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매달릴 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외면하던 모습에 겹쳐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제 앞에서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듯한 절절한 모습으로 빌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콧방귀를 뀌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내가 미쳤어? 남을 내가 왜 도와? 돈이 남아들어서 길거리에 버리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하고 네 엄마를 돕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본인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자 일말의 양심에 찔리기라도 했는지 전 남편은 그저 울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모는 양심이라곤 다 날려버린 돈과 함께 날려버렸는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도 참 해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그래도 네 전 남편에다가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그랬던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는데 그걸 꼭 이렇게 뿌리쳐야 속이 시원하니?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줌마 말 그대로 현재 내 남편 내 시어머니 아니고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혼까지 하면서 남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러면 제가 같이 눈물이라도 흘려주면서 네 어머님 다 도와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꿈도 야무지시네요. 악에 제대로 바친 전 시모는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높이 치켜들더라고요. 본인이 손을 그렇게 치켜들면 제가 뺨이라도 내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큰 오산이었죠. 저는 그 손을 망설이지 않고 확 낚아챘습니다. 분에 못 이긴 전 시모는 저에게서 벗어나려 팔을 흔들어대며 갖은 애를 썼지만 저는 그 손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2분쯤 지나자 전 시모는 힘이 빠진 듯 발버둥이 잦아졌고 저는 바로 그때 전 시모의 발을 밀치듯 놓아주었습니다. 그 덕에 전 시모는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한번 봐주곤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전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당장 네 엄마 데리고 가. 그리고 다신 우리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우린 끝났고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봐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만약 또다시 있던 식으로 찾아오면 내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기억해. 제 경고를 제대로 알아들은 전 남편은 전 시모를 부축해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돌아간 두 사람은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곁에서 응원만 죽어라 해줘도 제 굿이라고 살까 말까 아들을 날마다 이것도 못하냐, 언제 다시 재기할 거냐, 구박만 해대니 그 인간이 어떻게 다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전 남편은 점점 폐인이 되어갔고 결국 먹지도 못하던 술까지 마셔대기 시작하며 술만 먹었다면 전시모도 탓하는 못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자업자득이라 통쾌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사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가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라이딩을 즐기는 것보단 땀을 살짝 빼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걸 사 먹는 그 과정을 더 즐기고 있어요. 군것질도 하고 그러면서 수다도 떨고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 참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이처럼 거창한 행복 말고 소소한 행복을 잘 즐기며 앞으로의 인생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제 짝이 나타난다면 다시 결혼이라는 도전을 해볼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혼을 위해 굳이 노력하진 않고 혼자만의 인생을 즐겨보려고요. 부모님도 혼자 사는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혼을 경험하고 난 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보다 먼저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영원한 불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불행이 내일로 옮겨가지 않도록 오늘 밤 잠에 들기 전에 내일은 꼭 행복할 거라고
이젠 꼭 웃으며 지낼 거라고 다짐 한 번씩 하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말에도 힘이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러면 제 부족한 사연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